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이동식 발사대, 북한 ICBM의 이동식 발사대 때문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주 한 일주일째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가 보다 못해서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 안 된다고? 이동식 발사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군이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대에서 못 쏜다라고 이제 입장을 번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인데, 육군 중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10월 8일 날은 국회에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즉 텔에서 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 말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못 쏜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거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나 이런 데서 경고를 좀 받았을지, 아니면 혼자서 속에서 그냥 혼자서 스스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군인이 군복 입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소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6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 중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못 된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김 본부장 본인이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도중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김 본부장의 말을 전한 이해운 의원은 김 본부장이 북한 ICBM이 이동을 해도 거치대에 옮기고 트레일러 분리하는 과거 방식보다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탐지와 식별, 요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정찰 위성 5개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해명 자료를 통해 북한이 운반, 직립까지만 텔을 이용하고 발사는 분리해 이루어졌다면서 텔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라고 하는데, 자, 이즘 우리 청와대가 북한하고의 회담,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개선책, 그리고 작년에 맺었던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꾸 오류에 꼬이는 게 아니냐 싶고요. 자, 여기 보면 텔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본래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본래의 기능이 뭔지 제가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그 살트 협정, 그것들 다 원문을 조사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자, 도대체 텔이 뭐길래 이러냐.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트럭 같은 곳에다가 미사일 싣고 다니는 거, 이거 보고 지금 텔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텔은 영어로 트랜스포터, 이렉터, 그리고 런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 이동해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렉터 기립하고, 그리고 이제 런처 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합해서 텔이라고 하는데, 자, 미사일의 생존성 향상 목적으로 발사 진지를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운반 차량과 발사 장치를 하나의 차량에 결합한 차량이 바로 텔입니다. 1950년대 구소련이 전차의 차체를 개조해서 SA-4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결합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형 트럭 또는 궤도형 차량을 개조해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것이 왜 나왔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완전히 그 위력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메가톤 이런 게 나옵니다. 4메가톤짜리 한번 맞아 보십시오. 그냥 나라 하나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덩치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때리면 끝나는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50년대 이럴 때. 그럼 어떡하냐 이제 하다가 나온 게, 자,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 소련을, 또는 저 소련이 우리 미국을 먼저 때리면 우리는 다 죽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소련이 우리를 때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반격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그 반격탄이 겁나서 저 소련이 우리를 못 때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소련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미사일 발사 기지들, 즉 사일로라고 하죠. 이거 지금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이 이 발사 기지 선제 타격해버리면은 우리는 핵무기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진다, 멸망한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 핵무기를 숨겨가지고 미국이 모르는 곳에서 쏠 수 있으면은 미국이 그 반격탄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못 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미국은 그것을 잠수함에서 발사하기로 하고 SLBM, 최초의 SLBM인 폴라리스를 만듭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심었죠. 소련은 이제 나중에 그거 보고 소련도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그 기술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소련은 미국이 알고 있는 이 사일로 이것보다도 이거 말고 그냥 기습 공격하고 또 사일로 외에 다른 곳에 딱 숨어 있다가 딱 쏠 수 있는 그런 반격탄, 미국이 모를 수밖에 없는, 뭐 소련 국토가 워낙 넓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그 고정식 발사대인 사일로가 아니고 이동식, 그러니까 차량에다 싣고 다니면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이 차량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텔이에요. 그래서 반격탄 날리겠다 이거고, 미국이 그러니까 저기 나의 발사대가 어디 있는지, 내 핵미사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쏘겠다. 이게 이제 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공중발사,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핵무기,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무기, 그리고 지상은 전부 다 사일로형 핵무기를 썼고요. 소련은 이 공중발사 핵무기가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리고 잠수함 발사 핵무기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사일로형 외에 이 텔형, 즉 이동식 발사 차량에 의한 핵미사일을 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다른 쪽으로 뻗어나갔어요. 미국은 SLBM으로, 소련은 텔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죠. 바로 SALT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부의 말장난입니다. 자, 이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의 원문을 보면 발사대의 종류를 뭐 SLBM 이런 거 빼고 지상발사 핵무기의 발사대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하나는 고정식 사일로 발사대, 바로 영어로는 사일로 런처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식 발사대, 모바일 런처라고 해놨습니다. 자, 고정식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라고 해놨지 모바일 런처라고 해놨지 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텔은 어떤 것의 하위 단계냐? 바로 이동식 발사대의 하위 단계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 그리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해나갈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것이, 자, 너희들을 고정식 발사대는 몇 개를 사용할 것이고 이동식 발사는 몇 개를 할 것이냐. 그러면 고정식 발사대 몇 개, 나머지 이동식 발사대는 그럼 넌 몇 개를 선택할 건데 그것을 차량에는 몇 개.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우린 차량이 없으니까 우린 전부 다 잠수함에다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잠수함에 몇 개, 그리고 차량에 몇 개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식 발사하는 그 수단을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간에 다 제한을 했거든요, 숫자를. 그래서 이동식 발사가 도대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동식을 해서 그것을 뭐 어디 다른 데 꽂아놓고 하든지 그냥 뭐 바로 그냥 쏘든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냥 이동을 해서 쏘느냐, 그러니까 모르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느냐, 반격탄을 날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런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싣고 다니는 거 전부 다 모바일 런처죠. 자, 그래서 핵심은 텔 부착 발사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 활용 여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거 냉전시대 때 미국이 그 소련의 미사일 발사대를 전부 조사해 놓고 이제 도식화해 놓은 그 그래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소련의 지상 배치형, 즉 사일로형 발사대가 전부 이렇게 기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련의 하나하나가 다 이제 소련의 사일로형 발사대의 기지인데, 여기에 뭐 SS-11, 여기는 뭐 SS-18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미사일 종류까지 다 적어놨어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하냐, 안 되겠다 해서 이 이동식 발사대를 만든 거예요. 왜? 미국이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선제 타격해버리면은 소련은 미국을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도 전체가 다 이제 이 사일로형 발사대니까 소련이 먼저 거기 때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트럭이 아닌 잠수함에다가 이동식 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트럭이 아닌 잠수함. 소련은 트럭을 활용을 했고 미국은 전부 잠수함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여기서 바로 쏘고 아니면 꽂아서 쏘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이 거치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유, 기술 부족해서? 즉 텔이 아니라서? No,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바로 이 모습이 북한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차량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기립하고 차량은 좀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미사일을 쐈죠.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 말은 북한은 텔 기술까지도 못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 때는 텔 기술까지 왔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다시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에 이제 입장을 맞추어서 텔까지는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을 바꿨어요. 아니 별 3개 달고 참 부끄럽지도 않나. 정말 참, 아이고, 내가 참 이런 군인들 때문에 10몇 년을 갖다가 참 국방부 또 군인들, 참 그렇게 내가 참 도와주고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본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자, 지난 2012년 열병식 때, 북한의 열병식 때 KN-08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KN-08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2013년이었네요. 공개가 됐을 때, 저 KN-08이 과연 진짜 미사일이냐, 아니면 종이를 갖다가 막 뭉쳐서 만든 가짜냐, 막 이런 게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 논란과 함께 또 뭐가 논란이 됐냐면은, 그 KN-08을 싣고 왔던 발사 차량이 논란이 됐어요. 아니, 저 발사 차량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북한은 저런 트럭 없는데 어디서 저게 나왔냐?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북한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 무기도 부품도 또 그런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저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이게 이제 조사가 됐죠. 그랬더니 2010년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이 트럭을 8대에서 10대를 3천만 달러에 산 겁니다. 바로 WS51200이라고 하는 트럭인데요. 벌목용으로. 그래서 큰 나무, 막 엄청나게 큰 나무를 싣고 오는 벌목용 이 트럭으로, 이 트럭을 3천만 달러에 8대에서 10대를 구입했다, 이거예요. 8대에서 10대. 그러니까 3천만 달러 같으면 한 350억 되죠. 그러니까 한 대에 최소 35억 원인 겁니다. 이 트럭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35억 원인데 이렇게 개조했으면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트럭이. 그러니까 이 트럭이 이 정도로 개조한 것 같으면 100억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0억 넘는 이 트럭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자, 이 미사일이 지금 제대로 발사가 될지, 그리고 그냥 이 불이 붙는 과정에서 터져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북한이 10대밖에 없는 이 엄청나게 소중한 이 트럭이 파괴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서 떼놓고 쏘는 겁니다. 왜? 아직 이 미사일이 양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떼놓고 쏘느라고 이렇게 지금 고정 패드 갖다 붙여놓고 세워놓고 쏘는 거예요. 이 트럭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 소중한 트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럼 제 주장이냐?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텔 훼손 방지 목적으로 거치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안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한 내용 중인데요. 바로 11월 7일입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대형 차량을 자체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중한 이 차량이 훼손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거치대에서 먼저 쏴보고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차량에서 쏘는 것이다. 북한이 거치대를 분리해 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새로운 방식인 줄 알았는데 몇 차례 성공하고 나서 지금은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북한은 ICBM을 텔에서 쏠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북한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은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도 그게 지금 갑자기 동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정보병과로서 중장까지 올라갔으면 끝까지 다 간 겁니다. 포스터를 달 수가 없어요. 임기제 진급을 했기 때문에. 임기제 진급이라고 2년 동안만 그 중장을 달기로 하고 진급하는, 약속하는 그 진급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포스터로는 못 올라가요.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그래도 시켜줘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뭐 그냥 그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뭐 소신 있게 좀 이야기 좀 하지. 뭘 그걸 말을 했다가 이 군인들 특히 육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기 이 전체 제복을 지금 욕보이는 그런 행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치대 사격 방식이 더 위협적인 이유. 그래, 다 좋다. 그게 진짜로 거치대에서만 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히트 앤드 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일반적인 건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트럭에서 미사일 세우고 여기서 쏘는데 이거 하고는 그때서야 다 쏘고 나서 그때서야 미사일을 새로 장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세워놓고 자기는 미사일 장전하러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2탄을 발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2탄을 쏠 수가 있고 또 이 미사일을 먼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안 두들겨 만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위성이 보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걸 타격하기 위해서 이 놈을 때리지 차량을 때리겠습니까? 차량이 지금 가고 없는데 차량을 먼저 때리겠습니까? 이걸 먼저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때리죠. 그러니까 차량은 혹시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의 어떤 그 위성에 탐지가 됐다 하더라도 안 맞는 겁니다. 미사일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앤드 런. 그래서 더 생존성이 좋고 두 번째는 재장전을 하는 시간도 더 단축할 수 있다. 쏘고 있을 때 재장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텔에서 쏘니 안 쏘니 그거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냐, 모바일 런처냐, 아니면 사일로 런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텔이라고 지금 그 전략문제국제연구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안보실장 자꾸 우기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 뭐 내가 외교관 출신이라서 잘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하면은 뭐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가 지도자는요 너무 길게 끌고 가면은 오히려 더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오히려 쿨하게 그냥 사과하는 게 더 모양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지금 군인들 모양새 안 빠지게 그냥 좀 빨리 윗선에서 좀 해주세요. 그래야 군인들이 더 이상 참 굴욕적으로 보이지 않죠. 참 군인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리해드렸으니까 이제 논란 나오게 되면 신인균 국방TV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